반도체가 너무너무 좋죠. 그죠? 너무너무 좋죠. 요거는 제가 이제 지난 8월 달에 이제 우리 주주비책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좀 많이 낮은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이제 2025년도 연말 기대하세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일단 9만 원 갑니다. 이렇게 이제 썸네일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뭐 연말이 오기도 전에 뭐 9만 전자를 뚫어 버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프리마켓 안에서의 움직임이어가지고 뭔가 좀 와닿는 게 좀 덜했는데 오늘은 정규장에 9만 원을 뭐 완벽하게 좀 뚫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9만 전자까지 또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지금은 뭐 종가가 조금 내려와서 뭐 9만 전자에 좀 약간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9만 전자가 아니라 뭐 10만 전자 혹은 이제 좀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15만 전자, 20만 전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투자 혹은 뭐 이제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저희 지금 증권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컨센서스 목표가들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삼성전자는 뭐 11만 원 이상으로 예측하고 거기에 이제 좀 리포트와 보고서들을 내는 증권사들이 거의 뭐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오늘도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뭐 상당히 긍정적이고 삼성전자를 지금 막 사고 있는 그런 수급의 주체들이 개인 쪽의 물량들을 받아가는 외국인들 주포라는 것들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종목들이 대세 업종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를 미리 잡아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같이 또 웃고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반도체를 잡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좀 늦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좀 생각이 좀 많아지시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충분히 좋은 상승률이 더 나올 겁니다. 뭐 중간중간에 당연히 많이 오른 종목들한테는 뭐 단기적인 조정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거품 얘기들도 막 많이 나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을 보유하고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또 세 자리 수익률이 붙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종목들한테 이제 뭐 세 자리 수익률을 권장드리지는 않죠. 보통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 아니면 종목 추천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종목들을 제시드리면 뭐 단기적으로 뭐 20%대 수익 아니면 이제 뭐 빠른 수익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 교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씩 좀 제가 이제 시장을 좀 대응을 하면서 뭐 반기 아니면 이제 뭐 연도별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좀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시장에 이제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세 자리 수익률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장기 투자 종목으로 이제 권장을 드리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과거부터 뭐 조선주라던가 아니면 뭐 최근에는 원전주 이런 걸로 이제 증명을 좀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제 과거에 제가 성공했었던 뭐 종목들 안에서도 이제 뭐 100% 이상 올라가고 제가 좀 강조드리는 이런 이제 장기 투자 사례로 좀 성공했었던 그런 케이스들을 좀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2024년도와 2025년도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라고 한다면 방산조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원전까지 이거는 충분히 또 결과가 나온 거고 누구나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 사례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반도체도 방산주처럼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조선주처럼 아니면 2025년도에 200% 올라간 두산에너빌리티처럼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주 안에서는 대표 종목이 1000%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조선주 안에서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700% 뭐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었죠. 원전 안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대략 20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그런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주가 잘 올라갔었던 그냥 이유들, 근본적인 이유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이 수출이 엄청나게 이제 폭발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방산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분기마다 막 실적 발표가 막 터지기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무기들이 좀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수출, 그다음에 실질적인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올려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뭐 확실하게 좀 보여줬다. 이거는 좀 기업에 가치 투자를 하는 데는 가장 좀 필수적인 요소가 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그 폴란드 수출 이후에 지금 많은 국가랑 또 접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방산 무기 만드는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또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좀 활약을 하다 보니까 과거와 그 정부가 대하는 이런 방산 기업들의 자세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방산주의 첫 스타트를 알렸었던 이제 좀 정책적인 이슈는 뭐 이제 수은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기마다 나오는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뭐 그런 그 보고서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뭐 K 방산 수출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뭐 그런 방안들, 아니면 뭐 지원책들, 아니면 이제 뭐 그 규제들을 뭐 완화시킨다라던가 이런 이제 제재적인 정비들, 이런 것들이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정책적인 도움을 섹터 자체에 이제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뭐 방산주가 강한 이유는 뭐 좀 그런 글로벌 이벤트들이 계속 좀 발생을 했죠.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여전히 또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발 리스크도 막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이슈들이 막 강하게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방산주는 요러한 특징들과 요런 이유를 통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잘 올라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출 증가, 수요 증가를 통한 실적 개선, 두 번째는 정책적인 그 도움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했었던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뭐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LIG 넥선 이런 것들을 바닥에서 저는 이제 좀 놓치긴 했었는데, 그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또 상한가스쿨 방송 통해서 2024년도에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자주 이제 언급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또 좋은 결과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방산주들은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 초부터는 그 조선주를 이제 많이 집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딜사이트 경제TV가 처음 이제 시작되는 시점 안에서도 저 이제 조선주를 좀 먼저 제시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뭐 조선주의 뭐 집착남, 황태자 이런 그 별명들도 좀 앵커분들이 지어주고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골라드렸던 섹터, 집착했었던 업종 안에서는 조선주가 그래도 참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작년 그 2024년도 2월 달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조선주 3대장,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을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라 300% 수익이 가능한 이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추천을 드릴 때 항상 체크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조선주는 그 키워드에 저는 맞아 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또 300% 수익이 가능한 이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하나오션이 뭐 가장 좋은 결과치가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조선주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들도 한번 좀 분석을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또 수출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수주들도 계속해서 쌓이고, 과거에는 중국이 이제 점유율을 1위로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 따라잡아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신조성가가 올라가면서 그런 그 좀 수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 수주가 막 엄청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선박이 해외 시장 안에서는 뭐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수주 잔고들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선별 수주가 되니까 그 다음 뒤에 쌓아놓는 계약들은 돈이 더 되고 수익성이 좋은 걸 뒤에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막 실적이 막 계속해서 올라가고 막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막 터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뭐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 확대, 그로 인한 매출액 확대,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가장 좀 중요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쪽을 좀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사업에서 이제 경쟁을 할 때 조선은 약간 좀 그 쌈마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가격 경쟁에서 이제 우위에 있고 우리나라는 좀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좀 고급적인 그런 건설 기술들을 좀 가지고 조선들을 좀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더 좋은 그런 상황이고 중국 안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좀 좋은 편이죠. 근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선박 시장 안에서도 좀 정책적인 움직임 변화들이 나옵니다. 막 친환경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중국 쪽에는 그쪽에서는 디테일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환경 규제 혹은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또 기똥차게 또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책적인 움직임과 그런 변화들이 조선주한테는 충분히 또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뭐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2024년도에도 조선주가 잘 올라갔죠. 근데 2025년도부터 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불을 붙였었던 이유는 글로벌 이슈들이 붙었는데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랑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굉장히 좀 커지고 지금도 막 불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가 막 몇백 프로씩 올라가고 지금까지도 랠리를 보이고 흔히 말하는 대세 상승 종목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랑 이제 비교를 해봐도 실질적인 그런 수요 증가를 통한 뭐 매출 확대, 기업의 이제 실질적인 돈을 벌고 있는 성장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정부에서 도와주는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뒷받침이 됐었고 세 번째는 뭔가 좀 모멘텀을 자극해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글로벌 이슈가 더해졌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공통점이고 저는 이제 중장기 종목들, 그러니까 멀리 보고 흔히 말하는 세 자리 수익 종목들을 노릴 때 이런 키워드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 5월 1일 우리 딜사이트 방송에서 이제 특집 방송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써놨냐면은 300% 상승 목표, 수익률 300%를 기대하는 원전주 히든 종목.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당시 월봉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히든주로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원전주가 잘 가야 되는 이유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히든주를 정보방에서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히든주를 이 반도체 쪽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방송 끝나고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5월 달에 두산에너빌리티 제시 드렸던 것처럼 히든주를 오늘 반도체 안에서 단 하나의 히든 종목을 저는 오늘 QR코드 타고 들어오신 우리 정보방 안에서 제시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5월 달 이후에 굉장히 좀 빠른 상승률이 나왔죠. 제 화면에 있었던 월봉 차트의 위치는 여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면서 5월 달 이후로 단기간 안에 대략 190% 정도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익률 목표, 최종 목표 300%는 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더 지나면서 과연 제가 말씀드렸었던 목표가가 지금 3분의 2 정도는 달성이 됐는데 과연 최종 목표까지 달성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보시자고요. 자, 원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AI가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정부 안에서는, 그러니까 전 대통령은 그냥 대놓고 원전주를 밀어붙였죠. 해외 나가서 막 원전 세일즈하고, 그 다음에 막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누가 어느 주식시장 안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난 정권 안에서는 굉장히 정책적인 수혜를 좀 많이 받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여당과 야당의 원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좀 극과 극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죠. 이제 지금 뭐 민주당 쪽 안에서도 이제 과거에 뭐 탈원전 기조가 강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희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AI를 가동하고 AI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좀 푸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원전 에너지를 우리가 좀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희석이 되어 있고 오히려 이제 원전 쪽을 뭐 좀 지원을 하고 정책적으로 좀 개선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뭐 가장 핵심적으로 키워드가 나온 거는 조선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원전 르네상스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 설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 발전소를 굉장히 좀 잘 짓죠. 근데 이제 미국이 사실 원전 시장 안에서도 손을 같이 잡고 협력을 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기대감을 끌고 올라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제시드리고 뭐 2, 3개월 만에 막 180%, 19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이 항상 좀 존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공 사례로 몇백 프로 수익을 내드렸었던 종목들은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폭발적인 실적 성장 기대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인 이슈가 더해진다라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로는 글로벌 이벤트, 글로벌 이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자극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재료가 더해지느냐, 그리고 이런 공통점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100% 이상의 상승률은 충분히 나와주더라.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과연 그럼 2025년도 이게 3분기가 아니고 이제는 4분기가 시작이 됐죠. 국내 증시 대세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상황 안에서 뭐 3분기의 대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제 4분기에는 어떤 종목이 또 대세 종목이 될까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 반도체 업종이 뭐 지금은 스타트를 끊긴 했지만 과거에 조선주가 보였던 과거에 우리 방산주가 보였던 아니면 최근에 원전주가 보였던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렸었던 거 수요 증가가 되면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자, 요즘에 반도체에 올라가는 이유들, 명분들, 이슈들,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내용들을 되새겨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너무나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기사도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보고서를 이제 냈는데 202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지금 디램 반도체의 재고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없다라는 것은 찍는 족족 팔려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지금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포트들 아니면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도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 안에서 공급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메모리 그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당장 그런 캐파를 늘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공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공급 부족 현상들이 빠지게 되고,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해서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마진, 수익성들은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대로 안고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데이터들도 그런 그림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DDR4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치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DDR5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가격이 4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기존에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디램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가격을 좀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그 IB들도, 그러니까 투자은행들도 글로벌 그 뭐 신용평가사라던가 이런 데서도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이 대략 한 2027년도다. 지금 2025년도죠. 2026년도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응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2027년도까지 전망이 되기 때문에 1년 넘게 반도체 호황의 지속이 예상이 된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이제 마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요가 올라가면서 매출액 자체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익성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그런 그 수익성이 그다음에 그 재무제표에 찍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뉴스와 지금 전망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은 뭐 최근에 발표가 나왔었던 마이크론이라던가 SK 하이닉스는 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부족했던 실적들을 채우면서 앞으로는 더 폭발적인 그 실적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붙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첫 번째 그 키워드로 보는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충분히 더 과하게 좀 맞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이슈 쪽을 한번 봅시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아니면 이제 지금 뭐 반도체라고 하면은 AI 키워드죠. AI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뭐 AI 시장에 아니면 이제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아니면 반도체 업종에 과연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은 뭐 다 그래요. 지금 뭐 이제 코스피 이제 5천 시대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증시 부양책 얘기들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증시 부양책이 지금 막 실행이 되고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거기 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기업 역시나 뭐 반도체 삼성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내용들도 본다 하더라도 AI 반도체 등 투자 확대를 당부하고 있다. 뭐 야당 쪽 안에서도 반도체 AI 특위 신설을 또 했다. 이번에 그 에이펙 정상회의 여기 안에서도 우리나라 뭐 AI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벤트도 있을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최근에 또 피지컬 AI 그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 발표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의 뉴스들이 있었죠. 글로벌 얼라이언스 29일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뭐 이제 이쪽 안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활약들이 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요거의 정책적인 이슈라고 이제 써놨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굉장히 좀 진심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뭐 뉴스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샘 올트먼 CEO가 오픈 AI CEO가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제 방한을 하고 보통은 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협력하는 뭐 기업 총수들은 당연히 만날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이재명 대통령까지 같이 또 합석을 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이제 그 뭐 반도체 세일즈와 그 다음에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또 이제 논의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확실히 지금 뭐 정부 그 다음에 뭐 글로벌적인 발전 성장 방향이 AI 강국을 누가 먼저 가고 누가 이제 좀 그 패권을 잡느냐 여기에 좀 쏠려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정부의 정책 이슈도 충분히 다른 업종들보다는 강하면 강하지 약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이슈, 글로벌 모멘텀이 이제 맞춰지면은 대세 상승들이 연속적으로 더 강하게 이어지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도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좀 가장 강력한 뭐 이슈, 우리가 이제 가장 환호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뭘까라고 하면은 사실 주식장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대감과 그 이제 그 기대감이 끊기지 않는 믿음, 신뢰거든요. 반도체 시장 안에서는 이게 뭐 그래서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갑니다. 시장 안에서는 AI 거품설에 대한 얘기들도 막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란 듯이 신고가를 쓰면서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죽지 않고 추세를 위쪽으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글로벌 이슈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랑 삼성전자가 연결이 잘 되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그 HBM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납품이 예상이 되고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말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그 연결고리가 HBM으로 잘 이어지고 그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도부터 올라갔는데 2024년도부터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뭐 지금 뭐 200% 이상의 뭐 2배 이상 더블 이상의 상승률이 이 대형주 시가총액 탑 랭커 안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나왔죠. 그리고 같은 비슷한 길을 이제 삼성전자도 밟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는 지금 그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자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마이크론도 지금 뭐 HBM 쪽에 투자 확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처럼 이제 그 스스로 반도체 칩들을 이제 완성을 하고 이제 뭐 그 설계가 좀 그 완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굳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HBM을 납품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쪽 안에서도 애플이라던가 IBM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까지 또 좋은 고객들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이벤트들이 뭐 상당히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오픈 AI 쪽이랑은 최근에 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한미일 반도체 대규모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 관련된 내용들이 또 뉴스로 또 터질 가능성도 뭐 충분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자체로도 뭐 10만 전자만 목표를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앞으로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돌파하면서 15만 전자 혹은 저는 그 이상 뭐 20만 전자까지도 우리가 멀리 보고 목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럼 이제 주식시장에서 또 트레이딩을 하고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막 9만 전자만 찔러도 오늘처럼 이렇게 막 반도체 종목들이 화려하고,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은 막 하루 만에 최대 40%까지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는 과연 어디까지 과열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종목들을 꼭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시드리고 안내드렸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심텍과 TLB 뭐 지난주, 아니면 뭐 어부부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들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렸었던 HBM 삼성 협력 관련된 YC라는 종목도 지금 제가 8월에 제시를 드리고 30%에서 40% 사이의 수익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52주 신고가가 나온 상황인데, 저는 YC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신규 매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홀딩으로 추가적인 상승률을 더해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그 퀄리타스 반도체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주봉 차트가 바닥에서 분위기를 전환시켜 놓고 이 박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여기 위쪽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폭발적인 상승률이 기대가 된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 차트랑 비교해 드리면서 제가 과거 추천 사례랑 비교해서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가 제시 드린 이후에 어제는 12% 상승률이 나왔고 오늘은 16%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정보방에 같이 계셨던 분들은 오늘 뭐 분할 매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죠. 근데 저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아직 스타트도 안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월봉상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의미가 있는 뭐 이제 주요 구간들을 돌파하는 이런 양봉들을 보이고 있죠. 윗공간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구간으로 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는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수익률이 아직은 제가 원하는 만큼 달성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져가시고 멀리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뭐 YC도 마찬가지고 제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매수했었던 추천 가격들 이렇게 이제 제시드리고, 그다음에 YC가 어디를 돌파하면은 또 이제 맥점이 돼서 변곡점이 되고 강력하게 올라가는지 이런 사례들을 다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제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지금 안내드리고 제시드리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설명드리는 종목들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안내드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덜 올라간 종목들, 퀄리타스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는 ISC라는 종목, 과거에 좀 제시를 한번 드렸었던 종목이죠.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어부부 반도체 추가 상승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덜 올라간 종목들도 제시드리고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도 같이 또 리뷰를 해드리고 했는데, 신규 종목을 제가 아직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그 반도체 종목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지금 매수를 했었을 때 기존의 종목들처럼, 아니면 과거의 조선주, 그다음에 과거의 뭐 방산주처럼 세 자리 수익률을 목표할 수 있는,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니까 저한테는 제 눈에 오늘 딱 한 종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를 이제 저의 히든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래 QR코드 타고 저의 정보방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히든 종목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지금 뭐 저평가되어 있는 뭐 그 외에 2등 종목, 3등 종목 등 반도체 종목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은요, 수익성이 높은 그 HBM 쪽 안에서는 글로벌 1등 수혜주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기술력이 확실히 좀 월등하고, 과거에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도 화려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실적 개선폭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하고 바닥에서 잘 준비를 하시면은 세 자리 수익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해왔던 것처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100% 이상 세 자리 수익률이 충분히 다 달성이 됐는데, 이번 종목도 같이 매수하시면
원하시고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물이 되고 뭐 연말까지 잘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세 자리 수익률이 달성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의 정보방으로 입장을 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연휴 이후에 종목들 리뷰해 드리면서 또 좋은 결과치들을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